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프닝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해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해의 사전적 의미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찾으면서 재밌는 것도 알게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오해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흉년이 들 5가지 피해, 이것도 또 오해라고 하네요. 이런 뜻이 있는지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해. 네. 우리는 참 살면서 많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걸까요?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말이죠. 영어를 쓰고 이렇게 서로 좀 언어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우리는 참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사전적 뜻 그대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보통 오해는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해는 생기고, 또 그렇게 이제 말로써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도 많은 오해가 생기곤 하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다양한 일로 오해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잘못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는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오해가 생긴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버리고 좀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빨간머리엔 18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은 N에게 또 어떤 오해가 생길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비극으로 끝난 N의 초대.
초록 지붕집의 10월은 아름다웠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은 햇빛 같은 황금빛을 띠었고 과수원 뒤편의 단풍나무들은 화려한 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길가에 늘어선 벚나무들은 검붉은색과 청동빛, 초록색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 두 번째 수확을 마친 들판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애는 색색의 화려한 세상을 마음껏 즐겼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앤이 곱게 물든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춤추듯 들어서며 소리쳤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9월에서 11월로 그냥 건너뛴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단풍나무 가지 좀 보세요. 감동하고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이걸로 제 방을 꾸밀 거예요. 미적 감각이라곤 길러본 적이 없는 마릴라가 말했다. 지저분하구나. 너는 걸핏하면 밖에서 뭘 들고 와 내 방을 온통 어지럽히는구나. 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야. 네, 그리고 꿈도 꾸죠. 예쁜 것들이 있는 방에서는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전 이 가지들을 낡고 파란 단지에 꽂아 제 탁자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계단 위에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난 오후에 봉사회 모임 때문에 카모디에 갔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돌아올 게다. 매슈 오라버니와 제리 저녁 차려주고 지난밤처럼 잊지 말고 식탁에 앉기 전에 차를 미리 준비해 두어라. 앤이 미안한 듯 말했다. 그땐 잊어버려서 저도 당황했어요. 오후엔 제비꽃 골짜기 이름을 짓느라 다른 생각은 할 틈이 없었거든요. 매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절 조금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차를 담그시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께 재미있는 요정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저씨는 전혀 지루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였어요. 아주머니, 마지막 부분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어냈는데 아저씨는 어디부터가 지어낸 부분인지 깜쪽같이 몰랐다. 꼭 그러시더라고요. 매슈 오라버니는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저녁을 한다 해도 괜찮다고 하실 게다. 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해.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내 정신만 더 빼놓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만 오후엔 다이애나를 불러서 차를 마시며 놀아도 좋단다. 앤이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어쩜 마릴라 아주머니 너무 근사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상상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안 그러고서야 그게 제가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손님을 초대한다면 정말 멋지고 어른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손님이 있으니 차 준비를 잊을 염려도 없겠어요. 아, 아주머니, 장미꽃 무늬 찻잔을 써도 될까요? 당치 않아. 장미꽃 찻잔이라니. 다음에 또 뭘 바랄 테냐? 목사님이나 봉사회 사람들이 올 때 빼고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그러니? 넌 낡은 갈색 찻잔을 쓰도록 해라. 하지만 체리잼이든 노란 항아리는 열어도 된다. 맛이 들 때가 됐으니 먹어도 될 거야. 과일 케이크와 쿠키와 생강 과자도 먹으렴. 앤이 황홀한 듯 스르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제가 식탁 윗자리에 앉아 차를 따르는 모습이 그려져요. 다이애나에게 설탕이 필요한지 묻고 있어요.
다이애나는 물론 설탕을 넣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과일 케이크와 잼을 더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아, 아주머니,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요. 다이애나가 오면 손님방으로 데려가 모자를 벗으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다음 응접실에 앉아도 돼요? 아니, 너와 내 손님은 거실이 좋겠다. 하지만 요전날 밤 교회 손님들을 대접하고 남은 딸기 주스가 반병쯤 있단다. 거실 벽장 2번째 선반 위에 있으니 먹고 싶으면 오후에 과자와 함께 마시렴. 매슈 오라버니는 감자를 배에 실어 주러 가서 아마 차 마시러 늦게 오실 게야. 애는 손살같이 골짜기를 내려가 드라이어드 샘을 지나고 가문비 나무 길을 올라 언덕 과수원 집에 간 다음 다이애나를 초대했다. 마릴라가 카모디로 떠나자마자 다이애나는 초대받은 사람에게 걸맞게 옷 중에서 2번째로 좋은 옷을 입고 찾아왔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노크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뛰어들었겠지만 지금은 현관에서 한껏 얌전을 빼며 노크를 했다. 그러자 2번째로 좋은 옷을 입은 앤이 거드름을 피우며 문을 열었다. 두 소녀는 처음 만나기라도 하는 듯 정중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 어색한 행동은 다이애나가 동쪽 방으로 가 모자를 벗어놓고 거실에서 발을 모은 채 10분 동안 앉아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안녕하신가요? 애는 그날 아침 베리 부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과를 따고 있던 걸 보지 못한 것처럼 예의 바르게 물었다. 네, 아주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커스버트 씨가 감자를 가지고 릴리센지에 가신다면서요? 그날 아침 매쉬의 마차를 타고 하먼 앤드루스 집까지 갔다 왔던 다이애나가 말했다. 네, 올해 감자 농사가 아주 잘 됐거든요. 대게 감자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도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과는 많이 따셨나요? 그럼 아주 많이 땄지. 앤이 점잔 빼는 것도 있고 자리에서 팔딱 일어났다. 우리 과수원에 빨간 사과 따러 가자. 다이애나, 마릴라 아주머니가 나무에 남아있는 사과는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몰라. 과일 케이크와 체리잼도 차랑 같이 먹으래. 하지만 손님한테 뭘 대접할지 미리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마릴라 아주머니가 우리더러 마시라고 한 음료수는 말하지 않을래. 빨간 색깔에 이름이 딸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려줄게. 난 빨간색 음료가 참 좋아. 넌 안 그러니? 다른 색깔보다 2배는 더 맛있거든. 가지가 땅에 늘어질 만큼 사과를 주렁주렁 매단 과수원에서 노는 게 어찌나 재미있던지 어린 소녀들은 그곳에서 오후 시간을 거의 다 보냈다. 아직 서리를 맞지 않은 초록빛 풀밭 한 구석에 앉아 부드럽고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사과를 먹으며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이애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많은 일을 얘기했다. 다이애나는 결국 거티파이와 앉게 되었다며 속상해했다. 거티가 항상 연필로 끽끽 소리를 내서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루비 길리스는 크리스에 사시는 메리조 할머니한테서 받은 마술 조약돌로 사마귀를 없애서 예뻐졌다. 그 조약돌로 사마귀를 문지른 다음
초승달이 뜨는 밤에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면 사마귀가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관벽에다 누가 찰리 슬롯의 이름과 M 화이트의 이름을 나란히 써놓은 바람에 N 화이트가 엄청나게 화를 냈다. 샘 볼턴은 수업 시간에 필립스 선생님께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샘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서 다시는 자기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단다. 매티 앤드루스가 빨간 모자에 파란색 술이 달린 새 옷을 입고 와서 어찌나 젠체하던지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였다고 한다. 메이미 윌슨의 언니가 남자 문제로 리질 라이트의 언니와 절교하는 바람에 리질 라이트는 이제 메이미 윌슨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모두들 앤을 무척 그리워하며 다시 학교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스는 하지만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았다. 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들어가서 딸기 주스를 마시자고 말했다. 앤은 거실 벽장 두 번째 선반을 보았지만 딸기 주스 병은 없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맨 위 선반 저 안쪽에 놓여 있었다. 앤은 병을 쟁반에 받쳐 큰 컵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았다. 앤이 예의를 차려 말했다. 자, 많이 드세요, 다이애나. 난 지금은 마시고 싶지 않네요. 사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다이애나는 컵 가득 주스를 붓고 빨간빛을 황홀하게 바라보고는 우아하게 조금씩 마셨다. 정말 맛있는 주스예요, 앤. 딸기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맛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마음껏 드세요. 난 나가서 불을 좀 살피고 올게요. 살림을 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안 그래요? 앤이 부엌에서 돌아오니 다이애나가 주스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앤이 또 권하자 마다하지 않고 3잔째를 마셨다.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걸 보니 딸기 주스가 확실히 맛있긴 한 모양이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가 마신 것 중 최고야. 린드 아주머니가 아무리 자기 집 주스가 맛있다고 자랑해도 이게 훨씬 나아. 전혀 다른 맛이라고. 앤이 맞장구를 쳤다. 나도 마릴라 아주머니의 딸기 주스가 린드 아주머니네 것보다 맛있다고 생각해. 마릴라 아주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야. 나한테도 요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정말이지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야. 요리를 할 땐 상상할 게 별로 없어.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니까. 지난번엔 케이크를 만들면서 밀가루 넣는 걸 깜빡 잊기도 했단다. 너와 내가 나오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천연두에 걸려 위독해지자 사람들이 널 버렸어. 하지만 난 용감하게 내 곁에 남아 간호를 해서 널 살려냈지. 그런데 그만 내가 천연두에 걸려 죽고 마는 거야. 난 포플러 나무 아래 묘지에 묻히고 넌 내 무덤가에 장미나무를 심고 내 눈물로 물을 주었단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날의 그 친구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야. 아,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지 몰라. 다이애나, 케이크 재료를 섞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 그러다가 밀가루 넣는 걸 깜빡했고 케이크는 실패가 되어버린 거야. 케이크에 밀가루는 필수 아니겠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무척 언짢아 하셨지만 그러실 만도 하지. 난 아주머니한테는 골칫덩이야. 지난주엔 푸딩 소스 때문에 톡톡히 망신을 당하셨어. 화요일에 점심 식사 때 자두 푸딩을 먹고 푸딩 절반과 소스 한 주전자가 남았거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다면서 뚜껑을 덮어 찻장 선반 위에 올려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들고 갔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수녀가 된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물론 난 기독교 신자긴 하지만 카톨릭 신자라고 상상한 거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수녀원에서 묻혀 산다고 말이야. 그러다 푸딩 소스에 뚜껑 닫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다음날 아침 생각이 난 나는 찬장으로 뛰어갔어. 아, 다이애나, 푸딩 소스 안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니? 난 숟가락으로 쥐를 건져 내 뜰에 버리고는 숟가락을 3번씩이나 물로 씻었단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우유를 짜러 밖에 나가 계셔서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 돼지에게 그 소스를 줘도 좋을지 물어볼 참이었지. 하지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을 때 난 서리의 요정이 되어 숲을 돌아다니며 나무들이 원하는 대로 빨갛고 노랗게 물을 들여주는 상상을 하고 있었지 뭐야. 그래서 또 푸딩 소스 일은 잊어버렸고 아주머니는 사과를 따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지. 그런데 그날 아침 스펜서 베일에서 체스터 로스 부부가 집에 오신 거야. 너도 그 멋진 분들 알지? 특히 체스터 로스 부인은 정말 멋쟁이시지. 마릴라 아주머니가 불러서 들어가니 점심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고 다들 식탁에 앉아 계셨어. 난 아주 예의 바르고 얌전하게 굴려고 노력했어. 예쁘진 않아도 숙녀 같다는 인상을 체스터 로스 부인에게 주고 싶었거든. 마릴라 아주머니가 한 손에 자두 푸딩을 또 한 손엔 따뜻하게 데운 푸딩 소스 단자를 들고 나타나기 전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어. 다이애나, 그 순간 얼마나 끔찍했는지 넌 모를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어. 마릴라 아주머니, 푸딩 소스는 먹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쥐가 빠져 있었어요.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하고 말이야. 아, 다이애나, 내가 100살을 산다 해도 그 아찔했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체스터 로스 부인이 날 쳐다보는데 너무 부끄러워 마루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완벽한 주부인 부인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쳤겠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긴 했지만 그 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소스와 푸딩을 도로 가져가시고 딸기잼을 들고 오셨지. 나한테도 먹으라고 하셨지만 난 한 입도 삼킬 수가 없었어. 머리 위에 활활 타는 석탄 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체스터 로스 부인이 가신 뒤 마릴라 아주머니는 날 호되게 꾸짖으셨지. 어머, 다이애나, 너 왜 그러니? 다이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는 도로 주저앉았다. 다이애나가 약간 혀가 감기는 소리로 말했다. 나 기분이 아주 나빠. 집에 가야겠어. 애니 난처해하며 말했다. 어머, 차도 안 마시고 집에 갈 수는 없어.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게. 가서 바로 차를 담가 놓을게. 다이애나가 어눌하긴 해도 단호하게 되풀이해 말했다. 나 집에 갈 거야. 애니 애원했다. 어차피 점심은 먹고 가. 과일 케이크랑 체리잼을 가져올게.
그동안 소파에 잠시 누워 있으면 나아질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나 집에 갈래. 다이애나는 오로지 그 말뿐이었다. 앤의 간청도 소용이 없었다. 앤이 애처롭게 말했다. 차도 안 마시고 집에 가는 손님이 어디 있니? 아, 다이애나, 너 혹시 정말 천연두에 걸린 거 아니니? 마냥 그렇다면 내가 널 간호해 줄게. 정말이야.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하지만 차는 마시고 가면 안 될까? 어디가 안 좋은 거니? 다이애나가 말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러고 보니 다이애나는 정말 비틀비틀 걸었다. 실망한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이애나의 모자를 들고 베리씨 댁들 울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앤은 슬픔에 젖어 남은 딸기 주스를 찻장에 도로 갖다 놓고는 맥없이 매슈와 제리의 차를 준비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앤은 초록지붕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월요일 오후 마릴라는 린드 부인 집에 앤을 심부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이 눈물바람으로 오솔길을 다시 달려왔다. 앤은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소파에 엎드려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당황한 마릴라가 물었다. 이번엔 대체 뭐가 문제니, 앤? 또 린드 부인에게 버릇없이 군 건 아니겠지? 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앤 셜리,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당장 똑바로 앉아서 이유를 말해봐라. 몸을 일으킨 앤의 모습은 비극 그 자체였다. 앤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늘 린드 아주머니가 베리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베리 아주머니가 화가 잔뜩 났더래요. 토요일에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볼썽사나운 꼴로 집에 보냈다면서요. 제가 말도 못하게 나쁘고 못된 아이니까 다시는 다이애나와 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주머니, 전 지금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아요. 마릴라가 놀라서 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윽고 말문이 트인 마릴라가 말했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했다고? 앤,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니? 베리 부인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다이애나에게 뭘 주었니? 앤이 흐느꼈다. 딸기 주스밖에 안 줬어요. 전 딸기 주스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다이애나가 큰 컵으로 3잔 가득 마셨다고는 해도요. 아, 마치 토마스 아저씨 같았어요. 하지만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취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릴라가 거실 찻장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병이 자신이 3년 전에 직접 담근 포도주라는 걸 이내 알아보았다. 에이번리에서 마릴라의 포도주 담그는 솜씨는 유명했다. 베리 부인처럼 엄격한 사람들은 마릴라가 술을 담그는 걸 두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말이다. 마릴라는 순간 딸기 주스 병을 앤에게 말해준 거실 찻장이 아니라 지하실에 두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릴라가 포도주 병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웃음을 참느라
절로 얼굴이 실룩거렸다. 앤, 넌 확실히 말썽 피우는 데는 천재로구나. 넌 다이애나에게 딸기 주스 대신 포도주를 줬어. 맛이 다르진 않던? 전 마시지 않았어요. 딸기 주스인 줄만 알았어요. 전 정말 대접을 잘하고 싶었어요. 다이애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다면서 집으로 갔어요. 베리 아주머니는 다이애나가 곤드레 만드레였다고 린드 아주머니께 말했대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바보처럼 실실 웃기만 하다가 몇 시간이나 골아 떨어졌대요. 냄새를 맡아보고서야 술에 취한 걸 아셨다고요. 다이애나는 어제 온종일 심한 두통에 시달렸대요. 베리 아주머니가 단단히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세 잔씩이나 개걸스럽게 마셔댄 다이애나도 벌을 좀 받아야겠구나. 세상에, 큰 컵으로 세 잔이라면 그게 딸기 주스였다고 해도 탈이 났을 게다. 아무튼 포도주를 만든다고 날 고깝게 생각하던 사람한테 좋은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목사님이 반대하셔서 3년 동안 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저 병은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거였어. 자, 울지 마라. 일이 이렇게 돼서 안 되긴 했다만 내 잘못은 아니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걸요. 하늘은 제 편이 아닌가 봐요. 아주머니, 다이애나와 절 영원히 갈라놓았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처음 우정을 맹세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굴지 마라, 앤.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 베리 부인도 마음이 풀어질 게다. 아마도 내가 장난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오늘 저녁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좋겠다. 앤이 한숨을 쉬었다. 화가 잔뜩 난 다이애나 어머니를 대할 용기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는 훨씬 믿음이 가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주머니가 말을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마릴라도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러마.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라, 앤.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마릴라가 언덕 과수원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생각은 바뀌어 있었다. 앤은 마릴라가 오는 모습을 보자 현관으로 뛰어가 마릴라를 맞았다. 앤이 슬프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겠어요. 베리 아주머니가 절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마릴라가 투덜댔다. 베리 부인도 참, 베리 부인같이 꽉 막힌 여자는 보다 처음이구나. 모두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무지 믿지를 않아. 그러고는 내가 만든 포도주를 들먹이며 늘 포도주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비난을 퍼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도주는 한 번에 큰 컵으로 3잔씩 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고 똑똑히 말했지. 만약 내 아이가 그렇게 욕심을 냈다면 정신이 번쩍 들게 매로 다스렸을 거라고 말이야. 흥분이 가시지 않은지 마릴라는 괴로워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영혼을 남겨둔 채 횡하니 부엌으로 가버렸다. 애는 곧바로 모자도 쓰지 않고 어스름이 깔린 쌀쌀한 가을길로 나섰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든 클로버 풀밭을 지나 통나무 다리를 건너 서편숲 위에
나지막이 걸린 창백한 달빛을 받으며 가문비 나무 숲을 올라갔다. 희미한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연 베리 부인은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애원하는 듯 간절한 눈으로 문간에 서 있는 앤을 보았다. 베리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베리 부인은 편견이 심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한 사람인데다 화가 나면 쌀쌀 맞고 묵뚝뚝해지는 게 여간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었다. 정말로 베리 부인은 앤이 순전히 고의로 못된 마음을 먹고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그런 아이와 가까이 지내게 했다가 혹시라도 물들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베리 부인이 딱딱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앤이 두 손을 맞잡았다. 베리 아주머니,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전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만약 아주머니가 불쌍한 고아인데 친절한 분들이 입양해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마음의 친구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딸기 주스인 줄만 알았어요. 딸기 주스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제발 다이애나랑 더 이상 놀지 못한다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그러시면 제 인생은 고통의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말 거예요. 마음 좋은 린드 부인의 마음을 순식간에 누그러뜨렸던 앤의 말솜씨도 베리 부인에게는 화만 돋굴 뿐 전혀 통하지 않았다. 앤의 과장된 말과 연극적인 몸짓은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고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베리 부인이 차갑고 잔인하게 말했다. 넌 다이애나한테 어울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구나. 집에 돌아가서 얌전하게 있는 게 좋겠다. 앤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작별 인사를 하기에 한 번만 다이애나를 볼 순 없을까요? 앤이 애원했다. 다이애나는 아버지하고 카모디에 가고 없다. 말을 마친 베리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앤은 절망에 빠진 채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왔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어요. 베리 아주머니를 뵈러 갔다가 심한 모욕만 받고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베리 아주머니는 이해심이 없는 분인가 봐요.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다지 기대하진 않아요. 베리 아주머니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하느님도 감당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앤, 그런 말 하면 못 써. 버릇없는 앤의 말에 마릴라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앤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매슈에게 앤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한바탕 크게 웃음보를 터뜨렸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슬그머니 다락방으로 가 울다 잠이 든 앤을 바라보는 마릴라의 얼굴에는 여간에선 보기 힘든 부드러움이 배어나왔다. 가여운 것. 마릴라가 눈물로 얼룩진 앤의 얼굴 위로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베개 위로 몸을 굽혀 발그레한 볼에 입을 맞추었다.
네. 참 이번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처음 이제 빨간머리 앤을 낭독할 때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그 계기도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 재밌게 봤던 그런 에피소드예요.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책으로 보는 그게 참 재밌네요. 저도 낭독을 하면서 이 웃음이 나왔는데 참 귀엽죠. 글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다이애나를 못 본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것들은 생각나지 않는 그 앤의 마음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별일이라면 별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리는 아니죠. 저희 부모님 세대나 뭐 이제 뭐 막걸리 사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잔씩 먹는다라든가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저도 이제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참 모르겠네요. 그냥 저는 귀엽다라는 말밖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